여러분들 중에 이명선 기자님은 사실 처음 방송하시죠?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예. 네. 어필 좀 해보세요. 어필이요? 본인이 왜 나왔는지부터 해서. 네. 지금 명태균 팀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 봉지욱 네. 기자랑 같이 하고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저희 팀장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명선 기자가 터뜨린 그 뉴스타파 기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관련된 내용을 사실 터뜨려 주셨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했었죠. 네, 그 내용 간단하게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 201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로데이터랑 보고서를 확보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거든요. 2021년 보궐선거?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경선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그 혁혁한 어떤 공을 세웠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어떤 판을 깔아서 당선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맞아요. 실제로 로데이터에서 그게 확인이 되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표, 비공표 합쳐서 25개를 확보했고 네. 그중에서 18개가 비공표였는데 그 18개 중에 13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설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기사를 썼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바로 좀 이따가 예, 그 얘기를 할 건데. 예, 그 일과 관련해서 네.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입을 빌어서 이런 바로 지금 언급한 일 때문에 오세훈 씨는 양아치다. 뭐 쓰레기란 말도 나왔어요, 사실. 아니 그렇게 네. 방송에 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대고? 예, 프로그램 멋진데? 안에서. 그래서 그 전에는 5살 훈이라고들 보통 그랬는데. 그치, 5세 훈이 그랬죠. 예, 이게 격상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 이제 별거 다 나오는 세상이구나 그 느낌입니다. 네, 지금 그 이명선 기자가 설명해 주신 바로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왜 양아치 소리까지 나왔는지 한번 설명.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네, 김소연 변호사가 네. 명태균 씨가 이러더라 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도 이거 하나 말해야지. 명태균 씨가 쓰레기다라는 말로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어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SP88님께서 정계환 씨 어디 갔어요? 재미없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댓글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SP88님은 정계환 평론가의 친척이거나 지인이거나 본인이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한동훈 씨 가족들이 막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그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SP88님 전계환 아니고 전계완입니다. 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주제로요. 우선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소연 변호사님이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김갑수 평론가님? 일단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김소연 씨가 오늘 오전에 그 취재 편의점이라고 네, 그 장례전에 취재 편의점. 네, 거기 나가서 네. 쭉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다 할 때 자기 말의 이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드러내기 곤란한 사실을 막 던져요. 난 그거는 거짓말이나 윤색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 듣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된 사실, 네. 또 관두게 된 사실, 이거의 의미인데 이거는 대충 그냥 상식의 눈으로 봐도 좀 짚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아직은 용산에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의 표현이라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관두게 된 과정을 보면 명태균 씨가 해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말이 조금 엇갈리는 건 있어요. 이제 김소연 씨가 말을 안 들어서 스스로 관뒀다. 이건 아마 약간 변명성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호인을 관뒀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가 상식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게 김소연 씨가 나와서 막 폭탄을 빵빵 터뜨렸는데 그 폭탄이 어딜 향하고 있냐면 이준석을 터뜨리니까 이준석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용산에 치명적인 걸 막 터뜨리면서 반격을 했니? 이거 놔뒀다가는 이게 어디로 번질 거냐 해서 손을 쓰려면 어디서 손을 썼겠느냐? 용산에서 손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산에 손을 쓴다면 김소연처럼 좀 문제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또 그 뒷얘기까지 터질 수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김소연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바로 황우여.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엄청나게 나름 이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상층부끼리 어떤 얘기를 통해 갖고 명태균 씨 변호사 해임 안 했다간 정말 이준석이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른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이준석 의원의 발언 내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용산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폭로성 발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용산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이준석을 타겟으로 좀 열심히 싸워달라. 시선을 그쪽으로 좀 고정시켜달라.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과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난 못 참는다. 너도 까고 나도 까고 다 죽자. 이러니까 용산에서 야 빨리 이제 좀 진정시켜라. 이런 시그널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고 명태균 씨가 거기에 오케이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님들은? 기자 입장에서는 그 김 변호사님이 되게 고마운 존재였던 그렇죠. 게 너무 고맙죠. 새로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취재 영역이 넓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어쨌든 먹을거리가 계속 생겨서 이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밤에도 계속 보면 새로운 팩트들이 나와서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준석 의원을 계속 자극했고 이준석 의원의 수싸움에서 약간 밀린 느낌? 그러니까 단순히 자극한다고 해서 이 의원이 질 것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연이어서 막 실명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서 사임한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이라 그러면서 입회하면서 막 많은 자료들을 자기가 취득하고 습득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준석 의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정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 명태균 씨 전용 하드에 담겨 있는 카톡 메시지 내용을 상당 부분을 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준석 관련 내용이더라.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과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이제 그 용산 특히나 김건희 씨였으니까. 근데 김건희 씨하고 카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김소연 변호사가 막 이제 활약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좀 경계하면서 많이들 한 얘기가 핵심은 용산인데 이준석 뭐 오세훈 이쪽으로 막 김종인으로 퍼져가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만히 지켜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싸움이에요.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모든 사실이 다 화약이 돼갖고 함께 여기저기 다 터져 나가는 건 진행 과정 중에는 바람직한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소연 변호사에게 열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싶어요. 열사요? 네. 너무 과한 호칭이 아닐까? 훌륭하셨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근데 하여튼간 어제 전격적으로 사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중요한 자료 검토를 하기로 했대요. 이 명태균 씨와 이 검찰에서. 근데 거기에 또 김소연 씨가 자기가 변호사라는 명목으로 입회를 하겠다고 하면 막기도 곤란하고 그렇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임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글을 보더라도 두 번이나 이 명태균 씨가 사임 의사를 물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는 뭐 뉴스토마토 관련된 걸 맡아주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그만두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사실 별로 명태균 씨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김소연 씨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랬던 거잖아요. 뉴스토마토 민사 형사 관련 거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본인은 복잡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일부러 내보내려고 이제 한 것 같고 내보내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었다. 이준석, 김종인, 용산의 부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애초에 선임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선임 과정은 뻔했을 것 같아요. 용산에서 찔러서 준 거 같아요. 물론 용산이 직접 하지 않았겠죠. 아니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정을 저도 이제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는 네. 명태균 작품일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 거예요. 명태균 작품? 예. 명태균 씨의 자의로. 왜요? 왜냐면 판을 만들고 수를 읽어서 사건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기획 능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용산 수준에서 움직이는 일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전체 판을 보면서 이 말을 집어다 여기다 놔야 되겠고 저 말을 집어다 했고 시선을 일로 돌려야 되겠고 그런 와중의 일이 아니었던가 해서 명태균 씨가 선거라든지 자기 문제라든지 일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읽을 수가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